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에 그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참 과간입니다. 오늘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대표가 사표를 냈고요. 또 미래한국당의 최고위원들도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한국당의 그 비례대표 공천이 미래통합당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황교안 대표는 단호한 결단을 하겠다. 그리고 구태 정치와 나쁜 정치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한성교 대표는 사퇴하면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진 그들과 타협할 수는 없었다. 가소롭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원유철 의원이 다선 의원인데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간다는 거 보니까 아마 이분이 다시 그 자매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의 대표가 돼서 비례대표 공천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어떤 사람들로 이제 공천할지, 물론 그 미래통합당에서 인재로 영입된 사람들이 앞부분을 이제 차지하겠죠. 지금 이미 거론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로운 거는 요번에 이렇게 그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대표가 사퇴하는 요 와중에 그동안 그 문제가 되었던 강남을을 포함해서 강남 그리고 부산의 북강서을의 후보도 공천이 되었는데요. 강남을의 그 총선 후보로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제기됐던 사람은 배제시키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고교 선배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강서을은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강남병은 그 외 여성 벤처 사업가 친문 논란을 빚었던 그 사람은 배제되고 강남병은 모 의원의 동생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에 공천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훌륭하다 보다는 지금 황교안 대표와 일련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가 수도 없이 탈원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흘러간 노랫가락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중증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제 때문에 빈부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 실업이 얼마나 고용이 안 돼가지고 일자리가 완전히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또 여러 가지 그 복지를 남발하면서 국가 부채가 지금 GDP의 40%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외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하고는 뭐 거의 적대 관계 같이 돼 버렸고요. 미국하고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소 닭 보는 관계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국하고는 어떤가? 중국이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 친구다 해가지고선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확진자를 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중국에서 딱 하는 말이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이다.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통수 맞은 관계가 돼버렸죠.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갖다 줬는데 생색도 안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선거 전에 조국 사태, 울산시장 공작 선거,
그리고 검찰 인사농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로 잡아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각오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인사들 전부 지금 공천시키고 586 인사들 여전히 활보하고요. 친문이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뭐 비례연합정당 해가지고 입맛에 맞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 전부 포함시켜가지고선 국가 경쟁력 정말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죠. 국민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한낮에도 집에 있는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렀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 즉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는 마치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없고 코로나 자체가 팬데믹이라 그런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확산된 코로나가 마녀사냥처럼 신천지 때문인 것으로 덮어졌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정당 추천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까지 보인 이런 상황은 국민들, 특히 무당층으로 하여금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하거나 아니면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자매정당을 만들어서 한성교 대표를 보냈으면 적어도 한성교 대표는 황교안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만큼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성교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가가지고 비례대표 공천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에 사전 단도리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로 공천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공천받은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지금 한성교가 뽑은 사람, 황교안이 뽑아야 될 사람, 이런 식의 논란을 벌이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누가 비례대표가 되든 그 비례대표가 중도 무당층까지 설득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황교안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한선교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므로써 오히려 지금 상당히 신뢰를 잃은 현 정권을 기사회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TK, PK에 대거 물갈이를 했는데 이 컷오프된 그 다선 의원들이 또는 컷오프된 현직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다선 의원이 됐든 아니면은 지역 활동이 저조했든 공관위에서 애초에 불출마 선언을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단 그 출마하려고 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적어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백지 위임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그 공천의 룰이라면 이 룰을 지키는 것도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공천 결과를 깨끗이 승복한 정병구 의원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선공 후사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대한정당, 그 다음에 수권정당으로서의 그 보수 야당 그리고 통합된 야당으로서의 그런 결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공 후사가 우선인데 이 금배지 때문에 결국은 한 번 더 나와서 한 번 더 달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 지역 TK, PK 지역은요, 웬만하면 여기 거의 다 당선되는 아주 밭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무소속 출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소속으로 내가 당선이 되면 당에 다시 복귀하겠다 하고 이제 큰 소리를 치니까 당에서는 당신들 못 들어옵니다 이랬는데요. 그건 아마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다 들어오는 게 전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2016년에 새누리당 총선, 2018년에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에 민주통합당의 이 총선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전에 선례를 보면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적어도 포퓰리즘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면 이번에야말로 이 선공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이런 사람들을 제압할 카리스마가 있든지,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이 비례대표들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확장성이 있다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그 리더십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국회 정치인들에 대한 이러한 그 회의감 그리고 환멸 때문에 지금 세비 반납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비 삭감 운동. 그러니까 눈치 빠른 민주당이 벌써 자신들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트럼프는 코로나와의 이 대응은 전쟁이다, 전쟁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1,000불씩 재난기본소득을 뿌리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거, 이 세 가지 상황은 현 정권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 선언, 위기, 지금 정부가 뭘 잘못했든 또 어떻게 질벌됐든 일단 위기가 오면 이 국민들은 그 정부를 중심으로 뭉치려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기본소득 운운하면서 국민 전체에 100만 원씩 주겠다, 트럼프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하자는 이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반대도 못하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라 현 정권은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나서면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비례대표 공천으로 싸울 때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까지도 자기들이 한 것으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정권입니다. 진단 키트도 그렇고, 나노 마스크, 드라이브 스루, 의료진의 노력. 지금 미래통합당, 과연 이게 최선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미래통합당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러한 정권의 실정과 그런 어떤 실험적인 정치로는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 때문인데, 과연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